여러분, 운을 부르는 옷차림은 분명 있습니다. 하여 우리 풍수에서는 옷이 재물운을 만드는 최고의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난을 만드는 옷도 있습니다. 네, 이런 옷은 절대 입지 마시고 무조건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올겨울 옷을 입어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삶은 변할 것이며 이 옷이 정말 재물운을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예전 한 방송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한 번은 아주 허름한 옷을 입혀서 서 있도록 하고 또 한 번은 아주 깔끔하고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도록 하여 서 있도록 한 후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의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라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업 준비생일 것이다, 그냥 백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직 종사자일 것이다, 또 소득도 아주 높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사람에게 한 번은 아주 허름한 옷을 입히고 또 한 번은 아주 깔끔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에 대한 타인들의 대응을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하였고 또 어떤 이는 다가오지 못하게 피하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도 주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도 음식은 나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 먹어야 하고 옷은 타인의 취향에 맞도록 입어야 한다라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옷은 여러분을 대하는 타인들의 대우가 다르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렇기에 이것이 여러분의 번영과 성취 그리고 재물복을 만든다는 말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낡고 더러운 신발은 절대 신지 마세요. 여러분, 신발과 옷은 재물운을 만드는 최고의 풍수 물건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제가 가을에는 꼭 가족들에게 신발을 선물하라 라는 말을 듣고 이것을 따라하고 나서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신발을 함부로 신는 부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신발을 막 신고 다니는 부자 역시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런 가난을 만드는 행동이기에 부자들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신발을 깨끗이 닦아서 신으세요. 항상 단정하게 신발을 신으세요. 그것이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그런 것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단지 얼마나 정갈하게 신고 소중하게 다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재물운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손목에는 반드시 뭐든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손목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팔찌를 하세요. 손목시계를 차십시오. 여러분, 우리 상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과 발은 재물운을 만드는 곳이고 눈과 입은 사람복, 즉 인복을 만드는 곳이며 그리고 가슴과 머리는 바로 행복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네, 신발을 단정하게 깔끔하게 신어야 하듯이 손목에도 항상 단정함이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세상 어느 부자이든 손목시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으며 또 손목에 뭔가를 하지 않은 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이것은 절대 비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저 유명한 빌 게이츠도 이런 시계를 찹니다. 여러분, 이 시계 우리 돈으로 5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저희 집을 방문한 처남과 처제의 남편에게 제가 제 시계를 선물했다는 이야기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것이 다 이런 이유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항상 여러분의 스타일을 고수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과거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옷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제 옷장 속에는 흰색 티셔츠만 수십 벌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 역시 똑같은 청바지, 똑같은 셔츠만 수백 벌이 있었다고 했죠. 맞습니다. 옷은 분명 자기와 맞는 것이 있고 또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주는 옷이 분명히 있으며 또 오히려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옷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옷을 입으셨을 때 좋은 일들이 생겼었나요? 네, 그럼 그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 스타일의 옷을 고수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기운은 계속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주 원활하게 풀려나가시는 것 스스로 경험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명한 부자들 하면 항상 한 가지의 이미지만 계속 떠올려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항상 자신의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스타일을 찾았고 계속 그 스타일만 고수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가장 편한 것을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절대 사치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옷은 절대 사치스럽게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단정하게 품위 있게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운을 살리는 옷이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 늘어진 옷, 헤어진 옷, 색이 바랜 옷을 입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남들에게 난잡스럽게 눈살이 찌푸려지도록 하는 옷을 입지 마십시오. 네, 항상 단정하되 안정적이다, 깔끔하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십시오. 네,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리는 가장 좋은 옷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옷은 무조건 정리를 해서 거십시오. 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옷장이 혼란스러우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과거 선비들은 절대 옷을 바닥에 두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아무 곳에나 옷을 걸쳐두지 마세요. 또 던져두지 마십시오. 항상 옷걸이에 단정하게 걸어서 옷장에 넣으시든 또 옷걸이에 거시든 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옷을 함부로 쉽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옷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복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하여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절대 세탁소 옷걸이에 옷을 걸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곳에 옷을 걸면 반드시 옷이 늘어나니까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가능한 예쁘게 또 멋있게 입으십시오. 여러분, 옷을 잘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네, 아줌마 소리를 들을 것도 사모님, 여사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쉬운 말, 함부로의 말이 나올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누구나 조심스러워집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도 모르지만 단지 그 사람이 단정하게 정갈하게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누구에게든 기본적인 존중은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여러분, 겨울에는 무조건 옷을 이렇게 입으세요. 여러분, 절대 추워 보이게 옷을 입지 마세요. 이는 가난을 부르는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네, 항상 겨울에는 포근하게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특히 목에는 스카프이든 목도리든 따뜻하게 감싸시도록 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풍수에서 말하는 제복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계절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돈복을 살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물복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